나는 솔로 27기가 인기몰이도 톡톡히 했고 그만큼 정말 여러 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타 기수에 비해 독보적으로. 우선 우리 27기의 히로인 정숙님께서 여러 의혹에 휩싸여 계십니다. 뭐 블라인드에서 같은 회사 사람이 정숙 담배 핀다고 이렇게 올린 거하고 또 학창시절 학폭 의혹도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정숙님의 해명 영상이 촌장 엔터테인먼트에 올라왔어요. 저도 봤는데요.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해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체 이탈 합법을 쓰시더라고요. 그 학폭에 대해서 같이 다닌 학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다고 하세요. 내가 그랬었냐고.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. 뭐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. 그랬더니 친구들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게 사실 학폭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. 사실이 아니니까. 이 말은 맞아요. 인터넷이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지어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.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이 겪고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도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의혹들이 진짠지 가짠지를 떠나서 정수님이 이거를 해명하는 스타일이 너무 모호하고 유체이탈 합법을 계속해서 쓰고 계세요.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, 나는 잘 모르겠는데.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다. 대체적으로 모든 해명과 변명이 이런 식입니다. 또 여러 플러팅들에 관련해서도 나는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계산해서 한 게 아니다. 자기가 그래도 첫 자리, 첫 모임 같은 데 가면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고.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GPT한테 사주 물어봤는데 본인이 무슨 도화살, 홍염살 이런 게 다 있다더라.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자기가 한 행동임에도 내가 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기억이 없다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바로 유체 이탈 합법입니다. 학폭을 해명하실 것도 없기는 하지만 지금 해명하시는 걸 보면 모두 다 기억이 없음, 타인의 증언, 그리고 일반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. 이런 합법 저희가 생각보다 쉽게 겪습니다. 어릴 때 우리가 뭐 부모님께 뭔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. 말과 행동으로. 근데 그걸 커서 그때 좀 상처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은 나는 기억이 안 난다. 내가 그랬다고? 이렇게 반문하고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기억을 정말 못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나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럼 내 기억은 뭐지? 내가 만들어낸 건가?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? 정말 이거를 악용하면 정말 피해자만 기억하고 가해자는 책임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정숙님은 이 합법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. 여기 해명 영상 말고도 옥수님, 순자님하고 같이 나온 리액션 영상에서도 플러팅에 대해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 제기된 여러 플러팅들은 정말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정말 의도해서 했던 거는 영수님이 2층에 화장실 갈 때 따라가도 돼요? 하하하하 이랬던 거. 이게 유일하게 본인이 해서 한 플러팅이라고 합니다. 저는 사실 이거는 플러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와, 진짜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. 뭐 어쩌겠어요. 대부분의 플러팅이 본인이 뭐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는데 본인은 안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또 반대인 거죠. 상철님도 정숙님이 맥주잔 들면서 눈빛 찡긋했던 거 그거를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정숙님을 따로 불러냈다고 그러시죠. 그리고 뭐 상철님 패딩에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렇게 뭐 계산을 안 했고 자기도 그걸 화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바로 들어가더라.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뭐 크게 계산한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어요. 저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. 여자분들은 아마 몇 번 당하면 그냥 정숙님의 시녀가 되거나 그냥 피할 거예요. 하지만 남자분들은 낚시에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낚시에 걸려서 잘 안 되면 나만 바보 되고 새되는 거예요. 당연히 회사에서는 나는 솔로처럼 저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.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야. 하지만 다 함께 있을 때가 아닌 둘이서 있을 때는 좀 다른 눈빛과 표정으로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도화살, 홍염살 있으신 정숙님은 의도하지 않으셨겠죠. 그 남자분이 오해해서 정숙님을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하잖아요. 우리 한번 만나볼까? 이렇게 하면 땡땡씨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땡땡씨 되게 좋은 분이고 정말 제가 일적으로도 굉장히 배울 점 많고 본받을 점 많다고 생각하고 있던 분이고 저는 이 인연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. 분명 좋은 분이고 하지만 저는 아직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, 사실.
이런 느낌으로 아마 은근하게 거절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수님뿐 아니라 처음에 영수님 관련해서 조각방 의혹이 있었죠? 이분이 연애 관련 유튜버를 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클럽에 남자 유형 이런 거 얘기해주고 또 무슨 클럽 SNS에서 이분 채널 영상을 올리면서 밑에 조각방 링크를 단 거예요. 그래서 조각방 개설 혹은 운영 의혹이 있었어요. 이거에 대해서는 영수님이 그 마지막 방송에서 출연자들 모여서 라이브 할 때 조각방 운영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 또 모 유튜버가 영수님한테 받은 메일을 오픈하면서 또 파장이 있었죠. 일단 먼저 모 유튜버 분께서 영숙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메일 내용은 대략적으로 가족들 얼굴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얼굴 평가 등을 하는 게 떳떳하냐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길 바랍니다.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이 메일과 더불어 스텝의 카톡도 공개했죠. 영숙님이 다른 출연자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언행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영수님이 영숙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했던 거다.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. 이때 굉장히 파장이 컸던 게 이때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이었어요. 저 유튜버 말이 맞다. 그리고 중립. 혹은 저거 조작된 거다. 이런 식으로. 제가 올렸던 영수님 영상에서도 뭐 유튜버 영상 보고 와라. 영수님이 그렇게 무례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댓글이 달렸었어요. 저는 사실 이때 생각했던 게 사실 저거는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조작이 가능한 범위인데 저렇게 제기된 두 건을 지금 바로 믿어야 하나? 그리고 저렇게 큰 건들은 뭔가 정확한 근거를 먼저 밝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?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. 근데 결국 모 유튜버가 약 일주일 후에 사과 영상을 올렸죠. 영수님의 메일 의혹은 그 영수님 메일 옆에 뭐 주소가 있나 봐요. 그거 따라가 보니 영수님의 블로그였다. 그래서 이 메일은 영수님이 보낸 게 맞다. 근데 스텝 카톡의 경우 스텝은 맞지만 편집점까지 왈가왈부할 정도의 높은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좀 경솔하게 얘기한 것 같다. 그거에 대해 사과드린다.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. 제 관점에서는 사실 영숙님 메일은 영숙님이 보낸 게 맞다고 해도 영숙님과 이 두 분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 유튜버 분이 영숙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영상을 내리셔서 볼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를 비난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영숙님이 이런 무개념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다는 거죠. 이렇게 정숙님, 영수님, 영숙님 모두 이런 여러 의혹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.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를 그런 의혹들 속에서 저는 시청자 그리고 제3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마 대부분이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날 거고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결국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결국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. 아무튼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된 나는 솔로 이번 기수였습니다.